과학하고 앉아있네. 자, 2022년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돌아왔습니다. 와. 저희가 몇 년째죠? 8시즌째입니다. 8시즌. 근데 8년째는 아니잖아요. 횟수로는 10년째. 10년째. 그 S로 저희가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년째가 되는 거죠. 네. 네, 저희는 뭐 특별히 발전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첫 회라 지금 10년인데 비슷하다는 느낌이. 아, 그러니까. 네. 네. 되게 사람들이 하도 우리한테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래서 그런가? 첫 편에 그 만두 먹으면서 하던 걸 그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저 완전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녹화하러 올 때 화장도 해야 되고요. 아, 네. 만두도 못 먹고. 저도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목소리를 듣는 건 괜찮아요. 아, 그죠. 네, 근데 화면을 저를 보는 건 아, 너무 저도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저 너무 싫어가지고 눈을 아직도 카메라하고 잘 못 맞추고.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지난 뉴스룸 때 아마 설명을 하셨겠지만 두 번째 주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과학하고 앉아있네의 천문학자들 편으로. 네. 네, 10년이 됐는데 변한 게 없어서 과연 이게 변화일까요? 과학의 탑골 공은화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인물을 네, 예, 스카우트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지금 네. 여기 보시는 M 박사님이 네. 네. 이제 앞으로 이 천문학자들 둘째 주에 천문학자를 과학하고 앉았네 고정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네. 와. 인사하셔야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이제 마이크에 마이크. 네.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적응을 못 하고 있네요. 네, 부족하지만 앞으로 과학하고 앉아있네 천문학 파트에서 이제 영함을 담당하게 될 M 박사라고 합니다. 영함 올드함은 올장은 야, 지금 담당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월드하고 많고요. 많이 여기. 나가기 네. 때문에. 아. 네. M 박사님은 뭐예요? 왜 M 박사님이에요? 사실 그 K 박사님을 계승하기 위한 그 후계자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아 KM 근데 네. L 박사님 K 어디 다음에 갔어요? K 다음에 L은요? L이잖아요. L은 사실 천문학에서는 K 다음이 M이거든요. 왜죠? 별의 분광형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배웠을 텐데 오비어 뭐 파인걸, 키스니. 키스니. 그 이제 분광형으로 그래서 KM이군요. KM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K니까. 제가 K 박사 만들 때 이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한 거거든요. 네, 제가 갖다 붙였죠. 네, 나중에. 근데 와. 붙였는데 마침 또 M으로 돼요 이름이. 근데 이게 되게 그러네요. O 쪽이 밝은 쪽이고 이쪽이 좀 어두운 쪽 아닙니까? 어두운 쪽이에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거 KM이 아닌가요? 제일 어두운 별 두 개가 KM. 그러니까요. 네, 대신 오래 갑니다. 네. 아. 눈에 별로 안 띄면서 네. 오래 가고 싶어서. 뭔가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프로그램 컨셉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컨셉하고도 잘 맞고 네. 듣는 분들 컨셉하고도 잘 맞고.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최 팀장님이 이제 진행하시던데 몸에 익어서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 할 말이 없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제 제품을 하나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라는 제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 1권 개가 똥을 누는 방향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 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이그노벨상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 1편은 이제 물리 쪽인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제가 5권을 다 썼어요 이미. 네. 그래서 앞으로 5권이 나올 건데 일단 어린이 그림책이라 중간에 보면 제가 나옵니다. 제 캐릭터라고 이렇게. 뭐가 그 중에 뒤에 기타 메고 있는 아저씨요. 기타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은 이 모든 이 5편 모두에 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닮지 않았고 안경 대신 고글 같은 걸 쓰고 있는 묘한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저라고 나온 거고요. 초등학생용 그림 과학책인데 이 뒤에 보면 이정모 관장님하고 윤성철 서울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끔씩 나오시는 이강환 박사님하고 네. 이렇게 세 분이 순전히 저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 추천사를 써주신 근데 이게 벌써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좀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강환 박사님 추천사가 아빠가 과학자인데도 애들은 과학에 관심이 없다. 네,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제가 제 애한테 줘봤는데 저희 막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거든요. 네, 근데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네. 네. 그런 책은 처음이에요. 네. 제 책들이 원래 뭐 앉는 자리에서 다 읽는 거로 유명하긴 한데 제 그간의 모든 책들이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진짜 재밌고요. 이 그림책으로 이제 5권까지 나올 예정이고 물리, 생물 뭐 이런 식으로 화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 네, 와이즈만 북스의 가격은 13,000원이라고 적혀 있군요. 뭐 이렇게 재밌는 아무튼 많이 구입하시면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라는 네. 책입니다. 맞아 제목을 네,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라고 자 네.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 오프닝 진짜 오프닝은 네. 오랜만에 제가 오프닝을 하네요.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는 아니겠구나. 지난 12월에 중국의 그 달의 뒷면에 갔던 그 로버 V2라고 있잖아요. 네. V2 옥토끼 2호가 달의 뒷면에서 신비한 작은 집이라는 그렇죠. 사각형의 구조물을 네, 네. 포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눈여겨봤고요. 왜냐하면은 제 태양계 연대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그 433 에로스 소행성에 이 사각형의 인공 구조물 같은 것이 포착되었다라고 해서 네. 그게 행성 Z에서 뜯어져 네. 나온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증거로 등장을 해서 파토님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렇게까지 정확한 직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공적인 것밖에 없다. 그렇죠. 네. 네. 그 심지어 논리가 사진이 있었죠?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쪽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죠. 양쪽에서 찍힌 사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이제 한쪽에서만 찍힌 사진이라 네. 솔직히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근데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뭐 깎아놓은 듯한 형태고 중국 우주 당국이 심지어 신비한 작은 집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달 육면체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 뭐 화성 인면함, 화성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뭘로 밝혀졌냐?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토끼와 당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근 거래하러 나온 토끼 이런 거. 한쪽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 국가 항천국과 연계된 중국어 과학 채널 우리우주라고 있어요. 아오스페이스라고. 네. 살짝 이름이 불손합니다. 느낌이. 저는 보면서 중국의 우주라는 뜻인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중국 분들 좀 요즘 이제 우주를 좀 지배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관련돼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서 돌덩어리예요. 사실은 돌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끼를 닮았다. 막상 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토끼를 닮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멀리서 80m 밖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토끼를 닮았으니까 네모난 건 아닌 거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는 네모나고 차라리 토끼를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모난 게 아닌 거죠. 레고가 아닌 이상. 제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냥 둥글둥글해요. 뭐 이게 무슨 육면체야? 토끼 같기는 해요. 육면체에 비하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을 육면체와 토끼로 둘러나눈다 치면 그건 토끼랑 토끼 쪽에 가까운. 가깝다. 네. 그 네모난 게 아니니까 토끼라도 닮아야죠. 네. 그렇구나. 앞에 당근은 그냥 돌덩어리를 갖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섭섭하니까 사람들이 이분들이 또 당근과 토끼라고 하고 게다가 이제 이 로버 이름이 옥토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예, 돌덩어리, 동그란 돌덩어리였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뭐 음모론적인 얘기도 좀 재미로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촬영 각도하고 빛하고 그림자하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빚어지는 결과잖아요. 그 화성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대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르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확인해 본 거 아니잖아요. 네.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진실을 확인하는 것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태도인데 한때 그새 이제 뭐 우주 기지라든가 외계인 뭐 고대 거석 이런 말이 막 한두 달 동안 줄기차게 나왔나 봐요. 그렇죠. 원래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그 권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많이 망쳐놨어요, 사람들. 근데 그거는 가서 보면 이런 게 아니고 막 면도칼 같이 진짜 막 그렇죠. 그 각이 서 있는 크기도 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크기도 크고. 네. 크기도 크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토끼. 죽어서 부패한 토끼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그런 토끼라서 안임이 밝혀졌는데 어떤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사실은 화성에 이런 사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러분이 화성 검색만 해보시면 화성에 뭐 온갖 프라이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동식물, 생물 있어요, 곤충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화성 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죠. 네. 대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이제 0.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화성에 가서 우리가 더욱더 연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433 에로스에 있는 그 구조물. 구조물. 그것도 조금 더 자세히 그건 가까이 가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또 계속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오umu아무아 얘기도 네.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얇고 네. 뭐 몇 밀리미터 두께의 우주 돛같이 네. 디스크 같은. 네,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이것도 한번 사실은 근데 오umu아무아 같죠. 갔는데 최근에 뉴스가 네. 돌아오나요? 뭐
아니요, 돌아오는 건 아니고 녹화하고 있는 오늘 나온 네. 피직스 쫓아갈 수 있다고. 네, ORG에 네. 나온 기사인데 네. 기사의 핵심 뭐냐면 2028년에 오umu아무아를 추적하는 물체를 발사를 하면 26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사가 그럼 나왔습니다. 2050 몇 년, 60년 뭐 이럴 때? 아니 54년? 54년? 네, 그렇죠. 네, 따라잡을 수 있다. 네, 따라잡을 네.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오umu아무아가 초속 26km 정도로 빠르네요. 갈 수 굉장히 있고 빠르네요. 보이저가 한 17km 정도로 간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뉴호라이즌이 한 20km 정도. 네, 그러니까 26km까지는 지금 못 우리 쫓아가요. 속도로는 못 가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인터스텔라 스터디 인스티튜트 뭐라고 해요? 성간 연구 기관 뭐 약간 이런 종류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오umu아무아가 처음에 탐지된 지 2주 안 됐을 때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거 막 이제 이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 나온 얘기는 일단 그 브렉스루에서 왜 20년 내에 뭐 알파 센타우리 가는 네. 그 방식으로 지상에서 왜 레이저빔 쏘는 네네. 그런 세일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태양의 중력을 이용한 플라잉 바이 뭐 이런 얘기들이 검토가 되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목성을 이용한 스윙 바이. 그러니까 태양을 이용을 하면 되게 좋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이런 거 태양까지 또 붙여야 갔다 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네, 붙여야 되고 또 그 이번에 뭐였죠? 그거 왜 어마어마한 쉴드 같은 쉴드가 거 필요해요. 네, 태양빛이 태양빛 워낙 강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거기까지 가려면 되게 그게 쉴드가 뭐 한 70kg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70kg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쉴드가 그 아니기 크기가. 때문에. 네, 네. 야. 그래서 태양 쪽을 가지 말고 잘 목성 쪽을 이용해서 스윙바이를 하면 어떨까라고 계산을 했더니 그 속도가 지금 나온다. 네, 이 속도가 나와서 굳이 오umu아무아를 잡으려고 한다면 네, 잡을 네. 수도 있다. 네, 네. 잡을 수 사실 초속 26km보다 빠르면 언젠가 따라잡으니까. 따라잡으니까. 언젠간 따라잡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따라잡는데 오래 걸리고 천천히 가는 게 좀 유리한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측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휙 지나가 버리는 것보다 그 주변에 오래 머물면 낫잖아요. 더. 이게 참 사람들이 상상력이 근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과학자들이. 아 그런가요? 2050 몇 년이면 벌써 우리 외계인 다 만나요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이 우리 3년 전인가가 외계 생명 저 발견을 해왔잖아요. 틀린 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3년이 늦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금방 되고 저거 쫓아가기 전에 이미 다 와가지고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왜 삼체에 보면 네네. 오랜만에 삼체 얘기하네. 그 이후에 혹시 소설 읽은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삼체에 보면 이제 삼체에서 처음에 이제 그쪽에 센타우리에서 알파 센타우리에서 뭐 400년 걸려서 네. 오다가 다들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중간에 막 네네. 훨씬 빨리 따라잡고 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28년에 써서 뭐 26년 동안 따라잡는 게 나중에 더 늦게 써서 더 빨리 잡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 아, 네. 저게 이제 삼체에도 나오는 얘기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20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그 뉴 호라이즌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몇 년 한 프로젝트인 줄 아세요? 몇십만 년 하죠.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제임스 웹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걸린 시간들 보면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그룹의 이 연구가 얼마나 진지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성간 물질 조각으로는 거의 유일하고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아까 네. 말한 그 두 예를 들면은 28년까지 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8년까지 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되게 저렴하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무조건 뭐 해야 되지 않나.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네, 사실 네. 되게 생각해보면 네. 무슨 제임스 웹 같은 우리나라에서 거보다는 그냥 푼돈 투자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누군가 해도 좀 하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네. 진짜 정말 푼돈으로 하지만 이건 되게 광고 효과가 있는 그렇죠. 작업이라서 네, 이런 네. 거 가지고 좀 의미를 실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카토님이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나 만드셔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네. 투자 받아서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충분히 팔리면. 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냥 과학자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왔으면 하는 게 그렇죠. 최 팀장님이 이 과학 프로 10년 만에 저보다 더 이제 우주 탐사에 아,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약간 아니에요. 서로 더 눈 보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시네. 네. 설득당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네, 뭐 그러죠 뭐 가죠. 네. 우리나라에서 달 프로젝트, 달 로켓 이름 공모하던데. 아 올해 지금 우리 저기 궤도선은 가잖아요. 스페이스X에 네. 붙여가지고 네, 네. 그거 이름 공부하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거 궤도선? 어떤데요? 아 우리 그거 하죠 정하죠 여기서.
아, 그럴까요? 우리가 정하면 되는 우리가 거죠. 정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거 1등하면 저기 쏘는 발사 장면 보러 갈 수 있대요. 우와. 아 미국에요? 네. 스페이스X. 우와. 스페이스X로 쏘거든요. 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정해볼까요? 파토님이 내보세요. 내볼까요?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지 않아요? 야 정말 바보 같은 진짜 아재 개그도 정말 그지 같은 아재 개그가 떠올랐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의 육무아무아. 뭐지 제가 원래 엠 박사님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끄럽지 않았는데 지금 새로 누가 오셨는데 그런 말 하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 뭐냐면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쓸모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고 전에 뭐 어디 판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닫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를 만들겠대요. 촬영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SEE라는 회사가 지금 탐 크루즈가 저희 가서 뭐 찍는 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로켓을 발사를 해가지고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로켓을 발사를 해가지고 거기 도킹을 시켜서 그 엑시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이제 촬영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라이브 스트리밍도 된대요. 오. 과연 얼마나 화질이 될지 속도가 얼마나 어떻게 궁금하긴 하지만 브로드캐스팅, 뭐 프로덕션, 레코딩,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퀴디치. 퀴디치. 퀴디치 경기. 맞아, 퀴디치 할 수 있겠다. 근데 네. 그렇게 공간이 나올까요? 아니 이게 꼭 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비싸니까. 비싸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니 여기 제가 봤던 기사의 계획 중에는 그 스포츠를 위한 공간 이런 얘기가 따로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퀴디치 정도 할 수 있는 그 넓은 탁구 정도 공간은 아닐까? 탁구?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간이 퀴디치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사실은 것 같아요. 퀴디치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일단 위해서 그 지구상에서 하는 스포츠는 못 하니까 네, 못하죠. 그런 다른 걸 해야 돼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스포츠인데요. 이건 날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종의 날아다니면서 하는 농구 축구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은 여기 가면 어떻게든 하려고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이었던 퀴디치 진짜 해리포터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정말 재밌고 그 박진감 넘치게 모사가 되는데 그리고 퀴디치를 할 수 있다면 하토님도 드디어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거는 저기 무중력이니까 뭐 무게도 안 느껴지고 운동이 안 될 텐데. 운동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스포츠는 되지만 운동은 안 돼. AI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 퀴디치 볼은 그렇죠. AI 그 필요하죠. 원래 이제 도망다녀야 자기가 돌아다니잖아요. 되니까. 알아서 그렇죠. 돌아다니니까. 알아서 맞아, 도망다니니까. 날개부터 가지고 네. 쫙 돌아다니고 그러죠. 어쨌든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좀 계획이 나름 거창해요. 많은 것을 촬영하고 많은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엑시움 스테이션을 나중에는 떼내겠대요.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떼내가지고 호텔에서 필요 없으니까. 따로 운영을 하겠다. 그 공중에 띄워놓고 밑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과연 여기 가서 촬영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 의심이 먼저 들잖아요. 제가 그 요즘 하고 있는 일을 많이 좀 관심 가지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려는 게 되게 거창하잖아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요즘 네. 뭘 하세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요? 거창한 일. 아 이제 거창하지 않은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일이 아무리 뭔가 현실적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도 거창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 SEE라는 회사,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네. 이 회사가 대표라는 분이 말하기를 그 옛날 줄 베른부터 시작해서 스타트rek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굉장히 영감을 줘왔는데 이제는 진짜로 막 이렇게 우주에서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하겠다는 말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선점한 것도 아니고 톰 허가를 받은 크루즈? 것도 아니고. 네. 예. 톰 크루즈 섭외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 스타트렉 한 편의 버젯을 알고 하시는 얘기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창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우리 팟캐스트도 여기 가서 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너무 알아버렸죠. 근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우리의 영세함에.
약간 울 것 같다. 저는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좀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우주인 훈련 없이 이런 데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 훈련 6개월씩 하는데요, 막. 여기 가도 여기 가려면 6개월씩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정도 올라가려면.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2024년까지 짓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2년 후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말 맞다나. 2024년까지? 텀이 너무 길면 투자받기 힘들어요. 근데 박사님 너무 달고 다른 사기꾼 사업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뭔가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일론 머스크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맞아요. 하긴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2030년, 34년 뭐 이런 식으로 네. 늦춰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뭐 사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비록 뭐 옛날에 우리 한 5, 6년 전에 그 뭐 화성에 원웨이로 간다 이런 거 네덜란드 네네. 그 회사는 그냥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게 사기로 밝혀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충격을 이제는 안 받는 시대예요. 뭐 하나보다 뭐 사기일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가 그게 보다. 비슷하게 시작해서 성공하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실패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박사님의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사기꾼은 아닙니다. 아직 성공, 네, 아직 실패도 실패를 성공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 사기꾼이자 동시에 사업가인 상대 중첩 상태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오프닝하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둘째 주에 천문학자들 과학하고 앉아있는 천문학자들 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단은 K 박사님이 네. 한 달 동안의 중요한 천문학 뉴스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네. 물론 천문학 뉴스만큼 긴 시간에 파토님이 천문학 뉴스가 인척하는 천문학 뉴스가 아닌 것들을 앞에 잔뜩 소개해 주셨지만 네. 소개를 해 주시고 요걸 들으면 한 달 동안에 우리 천문학계와 천문학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올해 첫 뉴스고 해서 예,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잖아요, 제가. 네.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꽤 크게 뉴스가 나서 저희 SNS 상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던 그게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는 걸 실시간으로 관측했다. 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일인 게 이게 2020년 여름에 그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이 이제 뭐 그 초신성 서베이를 하는 망원경이에요. 네. 말 그대로 초신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계속 수시로 이제 같은 영역을 계속 찍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없던 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초신성을 찾는 건데. 하와이 캣이요? 뭐요? 하와이에 있는 판스타스. 못 들어본 거군요. 그게 이제 그 지구 근접 천체 이런 것도 많이 발견하고 하는. 뭐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을 뭐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 근데 캑도 썼어요. 캣하고 네. 스바루 두 개나 알죠, 우리. 캑도 썼거든요. 네네. 하여튼 거기서 근데 그 초신성 관측을 하다가 서베이를 하다가 1억 2천만 광년 거리에 있는 아이고, 어떤 멀다. 은하에서 갑자기 별이 밝아지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초신성은 아니에요. 오. 예.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계속 관측을 한 거예요. 예. 꾸준히 관측을 하다 보니까 130일 정도 지난 후에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때 초신성이 된 거군요. 그때 초신성이 된 거예요. 오. 그럼 네. 밝아지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신성 폭발하기 전에 그렇게 밝아지는 현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초신성을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네, 요즘 네. 자주 찍으니까 네. 찍고 한참 하면 좀 있다가 또 찍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 네. 사이에.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중간에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게 있으면 다 눈에 띄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다가 이거는 확 밝아져서 쭉 관측을 하고 있다 보니 초신성으로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특이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관측을 하던 도중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터지는 걸 봤고 예, 그 그게 터지는 중요하네요. 순간 거의 직후에 분간 관측을 이제 한 거죠. 그때 이제 캑 망원경을 썼습니다. 보통 이제 하와이에 터진 걸 보고 터졌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건데 보통은 이거는 터지고 하루 이틀 지나서 봐요. 그렇겠죠. 네, 네. 이거는 그 보통- 과정을 네. 실시간으로 천문대마다 이렇게 알러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런 천체 이렇게 변광 천체가 있으면은 리포트를 누군가 해요 발견하면.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천문대들이 가용 가능하면 그쪽을 딱 봐서 이제 관측을 같이 하는 거죠, 동시에. 잠깐 맛배기로 이제 설명하셨는데 우리 엠 박사님께서 진짜 관측 천문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 흉내만 냈고요. K 박사님은 비활 천문학자시잖아요.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활을 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활동하는 게 관측된 적이 없어서. 제가 활동한 걸 밝히면 제 정체가 드러날까 봐 숨겨서 그렇습니다. 네, 엠 박사님은 실제로 이제 망원경들을 보고 다니시면서 네, 이게 다 관측하실 때 하신 그래서 이제 뭔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까지 이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성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순식간에 터져가지고 이제 이 적색 거성이나 적색 초고성 상태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냥 초신성 상태로 몇 달을 있다가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전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 과정에 갑자기 확 밝아지는 게 처음으로 관측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뭔가 물질을 확 많이 뿜은 거예요.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핵융합에서 불안정한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초신성 폭발 직전에 핵융합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폭발 과정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특이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직후에 초신성 분광 관측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 분광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게 물질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아마 그때 이제 말 그대로 폭발하는 순간에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까지 상상하던 초신성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네요. 일단 막 그 적색 초고성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원래는 조용히 있다가 폭발해요 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막판에 그렇게 격렬하게 근데 이것도 130일 정도 갔는데 마지막 10일 정도는 조용히 졌대요. 어두워졌대요 다시.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밝아졌다가 100일 넘게 밝다가 마지막에 어두워졌다가 폭발을 했대요. 네. 그런 걸 관측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 관측이라는 건 정확히 뭐를 그것도 진짜 터지는 걸 막 이렇게 본 거는 가시광선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가시광선으로 본 거죠. 가시광선으로 본 거예요? 네. 진짜요? 그럼 가시광선만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네, 다 분광을 하죠.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CG입니다. 너무 이렇게까지 크게 보일 수는 없고. 근데 중간에 보니까 폭발한 모습이라고 지금 무슨 사진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사진이에요. 동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동영상 이거는 가짜고. 네. 폭발 직후의 사진일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일까요? 물질의 성분도 성분이지만 그 질량이 큰 별이 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가 물론 이론적인 건 있지만 말 그대로 실시간 관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니까요. 뭐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려운데 이런 별이 유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라서 그냥 무시했던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별을 또 찾기 위한 시도를 다시 해보면 데이터가 쌓이면 별의 마지막 순간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건대라는 얘기는 항상 그렇죠. 밥을 줘, 빵을 줘. 그래서 말 건대라는 말에는 항상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요 얘기를 예전에 좀 올해 총가에 이게 뉴스가 됐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번에 준비하려고 검색을 하기 위해서 초신성을 검색했더니 다른 뉴스가 메뉴에 떠 있어요. 초신성에 관련된. 그게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초신성이 발견이 됐다. 네. 요즘 그 초신성 발견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네. 그게 뭐냐면은 보통 초신성이 아까 이 별도 그렇고 아까 이 별도 타입 2 초신성인데 그 타입 2 초신성은 혼자 그냥 질량이 너무 커서 자기 혼자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은 보통 초신성으로 다 폭발하면서 터지는데 예외적으로 질량은 굉장히 크지만 폭발하지 않는 별이 있을 거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별이 발견이 되는데 얘들은 초신성으로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이름이 울프 레이의 별이라고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천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별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수명 내내 물질들을 엄청나게 밖으로 내뿜어가지고 그 별들은 보면은 그냥 가스에 둘러싸여 있는 별이에요. 근데 터질 게 없군요. 그래도 질량이 커요. 그래도 질량이 크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데
그런 울프 레이의 별이 터져서 조신성으로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스펙트럼 분석해 보면 그 울프 레이의 별 주변에 있는 기체에서 나오는 그런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그런 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조신성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네. 네, 뭐 1년에는 한 수백 개 정도 조신성을 찾을 거예요. 네. 그렇게 찾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울프 레이의 별은 얘들은 그냥 너무 많이 내뿜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내뿜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촉발하지 않고. 중력에 비해서 이제 폭발력이 약한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다 미리 그냥 폭발처럼 다 내보내버리고 조금씩 다. 내중에 핵도 그래도 무거우니까 네. 핵만 수축해서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을 조금씩 빼면 이게 터지지 않잖아요. 네.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근데 이번에 새로운 걸 발견한 건가요? 네. 아. 그런 그 이제 조진성을 발견했는데 그 조진성 분광 관측을 해보니까 탄소나 이런 그 조진성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위치가 조진성 폭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던 기체에서 나온 걸로 관측이 됐어요. 이미 물질을 다 그냥 밖으로 무거운 물질도 예, 내보내고 다 내보내고 나서 그 내보낸 기체에서 나온 스펙트럼이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분석해 보니까 딱 울프레이의 별의 대기 주변에 있는 성분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울프레이의 별이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네. 보는 거죠. 최초로 울프레이의 별이 폭발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최초로 울프레이의 별이 폭발한 걸 관측했다. 감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지. 네네네. 그게 사실은 폭발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질량이 크면은 폭발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하는 게 당연한데 폭발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였죠. 그동안. 네. 그러게요. 이상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다 안 하는 건 아니다. 다 안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럼 또 이제 그럼 나머지는 또 왜 와다지? 그러게요. 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가 뭐 별의 질량이 되게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유일한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이 쫙 있고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쵸. 별의 질량이 있으면은 거의 그걸로 그냥 따라서. 수명이나 네네. 다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단계가 있는 게 아닌데 네네.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걸 10년을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일반인들이 참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하게 몰라도 되네요. 되죠. 사실 몰라도 되는 건 한 6년 전에 이미 몰라도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으니까. 초신성을 자꾸 관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발견되지 않던 게 계속 발견이 되고 네. 예, 계속 새로운 걸 보게 되니까 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그럼요. 예, 그러면 또 복잡한 이론이 또 다듬어지는 거고 이게 가용 가능한 망원경들이 수가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많이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망원경이 대형화되면서 이제 작거나 중소형 망원경들의 사용 용도가 변화하는 거죠. 그 이게 틈새 시장 공략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네. 그런 걸로는 초신성 네. 찾고 네. 이런 일들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작은 망원경들이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거는 딱 정해놓고 찍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넓은 넓게 영역을 찍기 찍으면 때문에 좋으니까. 예, 그런 거에는 또 유리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딱 놓고 사진 놓고 초신성 빨리 파락 찾고 막 이런 찾아내죠. 것도 요즘 그런 거 되게 다 도움 될 것 네. 같아요. 옛날엔 다 보면서 찾았어요. 옛날에 보면서 찾죠. 그러니까. 네. 하긴 뭐 네. 그때도 선배 때 너네 선배들이 하늘 보면서 찾았어 막 이러니까 티코브라이 같은 사람 맨눈으로 네, 맨눈으로 저는 얼마나 편해졌냐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천문학자들은 그냥 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걸 찾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울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울프레이에 울프레이의 이런 경험적으로 이거는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좀 인식이 생기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네, 것이 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또 찾아야 되는 것이고 왜 터지지 않고 왜 터지는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또 탐구할 찾아야죠, 과제가 뭐 생겼군요. 이거는 1월 12일자에 나왔어요. 논문이. 네네. 네이처에 발표가 된 네.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너무 희한해서 천문학자들이 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밥 굶지 않겠냐 이런 거 우리 애가 천문학해도 밥은 안 굶을 것 같다. 아, 그럼요. 네. 네. 우주는 정말 이상하니까요. 네, 우주는 크고 또 항상 열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늘 뭔가가 저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문학자 하라고 그냥 나중에 AI 시대 되면 뭐 직업 없어진다. 제일 좋은 게 학자다. 학자가 AI가 물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연구하는 학자가 아마 AI가 가장 늦게 건드리는 분야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일 돈이 안 되니까. AI 비싼데 뭐하러 학자 시키겠어. AI는 변호사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돈이 되는 일을 시켜야지. 야 진짜 네, AI 전문학자 시켜서 뭐 와. 자 이렇게 K 박사님 말씀까지 들었고 이제는 우리 M 박사님께서 M 박사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뭐 액티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관측 직접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것부터 한번 우리가 좀 들어봤으면 싶긴 하거든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관측 천문학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연구하는 거는 이제 은하단 이런. 은하단. 네, 근데 은하단을 되게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덜 친숙한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네, 그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M 박사님을 굳이 모셨냐 하면은 학위 받으신 지 아직 1년 안 되셨죠? 아, 그렇죠. 이제 네. 잉크도 아직 인준지에 잉크도 안 마른.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원생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와. 그리고 이게 관측 천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측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님들이 뭐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이 하는 거예요. 관측 천문학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박사님이 그런 무조건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생 생활을 정의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계셔야 된다. 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분들만이 진정한 관측이란 걸.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 중에 가장 많은 관측 경험을 가진 분이고 아마 앞뒤로 10년 따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거의 못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바뀌면서 사실 그 전에도 관측이라는 게 많이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가속화시키면서 이제는 거의 다 원격 관측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격 관측은 일종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는.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도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산에 올라가면 힘드니까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팟캐스트가 어떤 관측 천문학자 마지막 멸종 직전의 관측 천문학자를. 그게 진짜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M 박사님만큼 관측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원격이기 때문에. 사실 후배들도 저를 보고 이제 저희 팀에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저희 팀이 관측이 유독 조금 많은 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점점 몇 년 사이에 천문대들이 시스템을 막 바뀌고 시작하더니 관측이 많이 수가 줄은 거예요.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관측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해도. 그렇게 한 마지막 세대의 천문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뭔가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네요. 네. 오프라인 천문학자. 이제는 다 메타버스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천문학자의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네. 아까 보여주신 자료 보면 이제 주로 어디에서 관측 활동하셨었는지 자료들이 있는데 네. 하와이, 영국, 칠레, 미국, 우즈베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좀 특이하죠. 네. 예. 사실 그 관측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긴 한데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온 분들은 좀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니크한 편인 것 같아요. 우즈벡의 천문대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천문대예요. 사실 우즈벡에 천문대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타슈켄트 수도에서 7시간 정도 들어가서 있는 그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여기 천문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구소련 당시에 만들어진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사막이에요? 네, 사막이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오는 편이라서 겨울엔 또 아예 셧다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카메라 CCD죠. CCD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서 이제 저희 학교 재원으로 많이 연구용으로 썼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관측했습니다. 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초신성 관측도 저희 이걸로 진짜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특별히 좀 애정이 가거나 재밌거나 막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어떤 데가 그런 데셨어요? 사실 그냥 다 사실 되게 많이 한 100일이 넘거든요. 117일인가를 다녀왔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그 사이에 깨알 같은 에피소드도 많고 그러게요. 또 천문대마다 가진 느낌이 달라요. 뭐 스텝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기기도 다르고
또 뭐 하늘 진짜 그 느낌도 다르고 또 이 관측은 좋았다 아니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 애정이 있는데 막 관리인 아저씨가 성격 나쁘고 그런 데도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물론 있죠. 어디나 어떤 기관에나 그런 사람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게 이제 관리인이라기보다 오퍼레이터라고 네네. 망원경을 운용해 주시는 스태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관측자랑 좀 분리가 되는 분인데 그런 분들 중에 해외에 간혹가다 좀 인종차별 이런 것도 있으신 그런 것도 분들도 있고 네. 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문학 관련 뉴스나 그런 거 하면서 전문대가 나오면 상당수의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네. 경우가 진짜. 되는 거죠. 100일 정도 활동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관측한 총일 날짜가 날짜가. 박사님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박사님 아까 그러게요. 본인도 활동하셨다고 막 주장하셨는데 며칠 정도 하셨을까요? 제가 관측을 한 시간으로 따지면 3일? 10일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은 넘고 그 정도? 예. 보통 이제 망원경 가서 관측하는 게 뭐 가서 뭐 열흘씩 있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며칠 네, 딱 잡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렵게. 저는 대개의 열흘 경우는. 넘게도 있었어요. 아. 네네. 사람들이 제가 관측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네. 제가 그 하와이 그 전문대에서 네. 4개월 동안 연수를 했기 때문에 아. 그 대학원 시절에 저도 와. 네, 그러니까 하와이 전문대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K 박사님 그냥 좀 말만 천문학자가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왜?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긴 알겠는데 네. 천문학자 특히 뭐 진짜 관측을 천문학자입니까? 하다 그리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건 나중에 고위 공무원도 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관측도 이렇게 몇 달이나 갔다 오시고 몇 달 이제 그 4개월 동안 관측을 한 건 아니고요. 아, 전문대가 산 꼭대기 있잖아요. 예. 이제 그 특히 하와이 꼭대기에는 많죠. 몇 개 있죠, 그게? 거기가 10개 10개 정도의 전문대가 있고 네. 그 중에 하나의 전문대에 제가 이제 본부에 약간 산 중턱쯤에 있는 거기서 4개월을 지냈고요. 아, 그게 그때 저기 외국인 처음 봤다는 그게 거기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네. 아이, 처음 박사님 나가셨죠. 외국인을 처음 본 건 아니고 아, 그렇게 네. 많이는 처음 봤다. 아, 네. 그때 언젠가 말씀하셨던 그게 제가 첫 번째 해외 나간 나간. 경험인데 예, 그게 첫 번째 해외 경험이 4개월이었어요. 와, 하와이를. 하와이. 네, 하와이. 야.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이트랄까 서비스랄까 네, 서비스. 예, 시스템이랄까 네, 매스홀릭인데요. 네, 매스는 수학이죠. 네. 홀릭은 다들 아시는 홀릭입니다. 네, 수학 중독? 예, 수학 중독 그런 얘기인데 음. 저와는 이토록 거리가 먼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일단 제가 수포자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미 저희 수포자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간 많이 들어오셨고 네, 사실 누구나 어느 단계에서는 수학을 포기하지만 파토님처럼 일찍 포기하기도 쉽진 않다. 그러니까 걸음마 이전에 포기한 케이스 토들러 상태에서 이미 포기를 한 케이스죠. 이 매스홀릭을 제가 알았다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걸 제가 좀 해봤는데요. 매스홀릭을 알았다면 지금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다. 농담 아니고. 아,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수포자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수에 약하기도 해요. 약하기도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는 그냥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요. 공식을 외우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왜라는 그 의문을 풀지 못하면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막 해버리지만. 제가 예전에 그 도울 선생님 수학 공부하는 걸 봤는데 네네. 그분이 완전 그 문과 천재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였지? 함수였나? 그러니까 함수가 한문으로 뭔지, 그걸 왜 펑션이라고 하는지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전체를 네.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수학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왜 이거를 함수라고 하는지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아주 낮은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차마 저게 비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그 도울선생님 수학 수준은 네네. 파토님이랑 비슷했어요. 그렇죠. 네. 약간 A 곱하기 C를 왜 AC라고 쓰는지 그렇죠. 모르시고 약간 네.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그것부터 나와요.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매스 올릭을 제가 들어가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 때는 다 그렇잖아요. 뭐 정석 풀고 그냥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 풀고 그리고 가끔씩 정말 모르겠으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든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는 저였는데 수학만 못했기 때문에 네. 수학만 이제 들고 오면은 딴 데 가라 이런 식으로 했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럼 이제 그 풀어 주실 때는 이해가 되지만 잠시 후엔 또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정석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정석이 있겠지만 처음에 정석 저는 문과였지만 실력 정석을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샀더니 웬걸 이게 뭐 중학교 때 이미 포기한 토들러 상태에서 걷기를 포기한 내가 실력 이게 될 리가 있냐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찾았어요. 그 책을 있더라고요. 진짜 아직도 너무 진짜. 야, 이거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기념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보면서 진짜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이게 나왔으면 정말 많이 달라졌겠다. 정말 제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매스 올릭이라는 게. 일단은 동영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제 수업하듯이 하시는 거죠.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나와요. 진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A 곱하기 C가 왜 A시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걸 제가 보고 있는데 뭐 1차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행식이 뭐고 다항식이 뭐고 이런 얘기를 또 하나하나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되게 인상 좋으신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칠판에다 그리면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친절한 설명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단계별로 이제 칠판에 실제로 판서를 하듯이 이제 문제 비슷하게 근데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단항식이냐 다항식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는 거죠. 맨 처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엔 계산들이 나오는데 그 계산들도 역시 굉장히 순서대로 그 단계별로 하나씩 등장을 하고 여기 이 사이트 상에서 이제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답을 쓸 수가 있으면 바로 정답 오답이 나오고 오답이면은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쫓아가면은 그냥 수학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광고주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일단은 파토님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이거를 들으면 되겠냐.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삼각함수 못하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럼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드리면 되겠다고 했더니 지금 딱 수준이 맞는다고 기뻐하시는.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파토님을 오래 봐왔잖아요. 네네. 저 뭐 어린애 수학 같은 것도 네네. 같이 하고 예. 아무리 광고를 위해서지만 파토님이 이걸 다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진짜 파토님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예. 거죠. 아니 그냥 그래서 흐름대로 보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사실은 이런 교육 관련 앱이라든지 뭐 과학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고가 좀 간간히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좀 이거를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항상. 왜냐면은 이게 막 혹시 안 먹히거나 좀 그러면 좀 저희가 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납득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수학을 포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오답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 못 맞추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단계에서 내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분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난 못하는 거구나 하고 떨어져 나오는데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맞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너는 노란색만큼 잘할 수 있니? 자기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초록색만큼 잘할 수 있니? 초록색의 왕관무늬까지 잘할 수 있니? 약간 맞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단계를 다 보여주고. 못하면은 빨간색의 해골무늬로 가게 돼요. 분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게 빨간색의 해골 무늬로 이 유형을 계속 틀리는데
그러면 이 유형에 너는 이걸 왜 틀리는 거니?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C가 AC인 걸 몰라서 틀리는 거니? 아니면 진짜 뭐 사인이 S 곱하기 I 곱하기 N인 줄 알아서 틀리는 거니?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구분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해서 일단은 푸는 사람이 파토님처럼 심각하게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맞아요. 주고 확실하게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또 조금 맞출 수 있는 강의를 해주고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주고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이런 식의 학습에 딱 정형화돼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B2C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원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학원을 사용을 할 때는 이 학생들 수준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푼 문제에 맞춰서 시험지를 또 학원에서 제너레이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좀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올해 내에 B2C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메소울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 이런 시스템이라면 되겠다. 뭐 약간 좀 방학 동안에 일단 수학을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에 문의하시면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거 하는 학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강 보듯이 쭉 따라가면서 이제 인터랙티브니까 계속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내가 풀어보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그 따라감의 흐름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아시겠지만 진짜 수학은 전 정말 수학이라는 학문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현실은 저주예요. 수학과 나와의 관계. 예, 그 저와의 수학과의 관계인데, 근데 이거를 보면서 물론 제가 뭐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내가 좀 이번 기회에 나도 이걸 함으로써 이 수포자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좀 열망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정말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충격적인 것은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수학 수준은 중학교 1학년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실제로. 저게 저렇게 명료한 거였나?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쉽게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가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나 지금도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까지도 되게 하나하나 짚어요. 거의 저희 광고 타겟이 네. 수포자 어른들 대학인가요? 네, 그것도 사실 근데 사실 그게 제가 그 예전에 저 어른의 수학을 몇 번 하면서 네. 이게 해결 못한 어떤 학문과의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래가는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러고 중학교 수학 정도는 좀 못한다면 해놓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메소올릭의 타겟은 그 어른의 수학 그쪽이 아니긴 하고 네, 근데 B2C조차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네. 근데 학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이 시스템을 채택을 네.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자신 없던 친구들이나 수학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같은 걔네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은 애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엠 박사님하고 저하고가 네. 해보고 네.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그러면 네. 고3 프로그램 이런 걸 한번 뭐 드려볼까요? 어떤 거든지 간에 박사님 그러니까 그때 수능 문제 막 틀리고 그랬으니까 고3 프로그램을 한번 아이들 네. 두려운데요. 네. 저도 아니, 쓰는 뭐- 건지 진짜 오래됐는데.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은 틀려요. 아, 틀리더라고요.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 안 한다고 그랬나요? 다 해요. 하죠. 하나요? 아니 뭐 없죠. 없앤다 네. 이런 얘기 뭐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따로 떼어낸 게 아니고 그냥 문과 학생들도 다 하게끔 아예 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특수 과정이 없어진 거고 모든 모두 문과 다. 학생들도 다 그렇게 됐군요. 네. 필수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저 이건 아이디 하나 받아놨는데 네. 열심히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네, 어디까지 할 수,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네. 제가 고3용 아이디를 하나 받아 놓겠습니다. 그 학년용으로 다른 거예요? 네네. 네. 네, 이거 초등학교부터 정말 고등학교에 다 있고요. 수준별로 다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어차피 6번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한번 계속 해보면서 네.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수포자에서부터 과학자 이르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여기 있으니까 네. 네, 메소올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시고 저희 앞으로 이제 저희들의 그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얘기를 한번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네, 다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엠 박사님은 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거나 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뭔가 주로 보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연구 분야였던 이제 초기 우주에 있는 은하단 같은 초기 우주의 은하단. 네, 네. 이제 은하단 같은 경우를 실제로는 아까 분광 막 초신성 했을 때도 분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걔네들이 그 위치에 있는지 그 우주 시기에 있는지나 혹은 물리량 같은 거를 내려면은 분광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분광 관측을 주로 하기도 했었고, 혹은 이제 저희 교수님 당시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교수님과 같이 이제 저희 팀원이죠. 팀원의 이제 뭐 퀘이사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퀘이사 같은 것도 이제 분광 관측하거나, 혹은 아니면 가까운 은하에서 초신성 터진 것도 초신성 터졌다면 교수님께 메일이 와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관측하다가 이제 이렇게 샥 돌려야 돼요. 샥 돌려가지고 교수님께서 위치가 그 원저리인 것 같은데 밝아진 애들 찾아봐 이러면 진짜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 뭐지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돈 룩업이라는 네, 영화를 네. 보니까 그 천문학자들은 다 무슨 일이 터지면은 다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바로 막 무슨 일이 있으니까 맞아. 계산해봐 조지성은, 약간 이런 조지성은 식으로. 그런 게 있죠. 네, 네, 거기는 있죠. 이제 해성이 그때 뭐 해성. 온다는 네.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저거 안 봤으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못 봤어 아직. 그 해성을 발견하는 망원경이 하와이에 있는 아 그쵸. 네, 그 그 수바루. 수바루 네, 망원경이거든요. 네, 가보셨? 맞아요. 수바루도 근데 제가 수바루 관측은 써본 건 안 했고, 아니고 네. 이제 거기를 이제 보통 가면은 거기 있는 것들 투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냥 네. 천문학자들끼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간 상중턱에 있는 게 헤일포와쿠라는 그 천문학자들이 있는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 나 여기 관측인데 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뭐 이런 경우가 그 있거든요. 하와이에 있는 천문대가 그 해발 4,000m죠. 거기가. 4,000m 정도 네, 되는 것 해발 같아요. 4,000m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각서 쓰고 올라가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사전에 그 건강 설문지 같은 거 받고 그다음에 저 간다고 했을 때 운동 러닝 막 한 달 괜히 뛰고 막 갔는데 네. 고산병 때문에. 네, 네. 그쵸.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하룻밤을 무조건 그 중간 숙소에서 맞아요. 하룻밤을 자야 돼요. 네. 그래야지 다음 날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아무튼 그 수바루 망원경도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약간 돈룩업을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클립을 보긴 했는데 약간 현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영화화된 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네.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돔 있는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네. 이제 프로젝터 이렇게 하면서 회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약간 쓸데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않겠죠 실제로는. 네. 돈 안에서 그렇게 막 프로젝트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혼나죠. 큰일 납니다. 그 영화 보시면 저는 봤기 때문에 네. 보시면 그 이제 수바루 망원경이 쭉 돌아가면서 네, 네, 네. 거기서 레이저가 쫙 나가는 게 그렇죠. 있어요. 음. 네, 그 고정. 레이저가 적응광학을 적응광학. 하기 위한. 근데 그게 레이저예요. 또 제가 정확히 본 건 아닌데 그 AO가 결국에는 별상이나 혹은 천체를 정밀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가상의 레이저 별을 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기를 보정해가지고 결국에 좋은 상을 얻기 위한 건데 그래놓고 불을 켜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어요.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천문학자가 보면은 재밌다 이렇게. 그게 불을 안 켜면 멋있게 안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자들 사진 보면은 망원경 앞에서 다 불 켜고 찍는데 그 되게 보면은 재밌죠. 기본 얼굴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초기 우주의 은하단 이런 걸 보시려면은 초기 우주를 본다는 건 먼 데를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멀리를 많이 관측을 하시겠네요. 막 퀘이사도 진짜 그렇고. 큰 망원경. 네. 큰 큰 망원경들을 많이 그렇죠. 쓴 네,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해외로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된 게 큰 네. 망원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의 집광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멀리 있는 천체를 보거나 혹은 세밀한 걸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빛의 정보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재원으로는 좀 이제 이런 사이언스는 어려웠기 때문에 나갔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그 관측하는 사이트에 갔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돌아가요, 하루가? 그 얘기 정말 되게 재밌는데 네네. 사실 이제 사실은 1년 단위로부터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천문학자들이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망원경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박사님 이거 말씀하신 듣는 대로 분들은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렇죠. 보는 줄 알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다 컴퓨터만 본다고 그렇구나.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10일, 20일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측실에 올라가기 전에 보통 저희는 밤에 관측을 하니까 낮밤을 뒤바뀌어서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칠레 같은 경우에는 36시간을 딱 날아가서
이미 우리나라랑 낮밤이 반대인데 거기서 현지 적응을 하루 끝내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낮밤을 또 뒤바꾸고 그래서 몸이 되게 힘들어요. 가면은 그 칠레까지 가는데 몇 시간? 36시간. 네. 비행기 갈아타고 막 네, 그래서 해서. 이제 살짝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제 그 관측을 시작하게 되는데 되게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관측하면은 되게 좋았겠다 이러는데 정말 집중 빡 해가지고 이 일을 집중해서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저희가 일어나는 시간이 2-3시나 4시 정도? 오후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이제 밥을 먹어요. 아침밥인 거죠. 그렇게 하고 뭐 운동할 사람 하거나 아니면 개인 정비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망원경의 분광 관측은 사전 밑준비가 필요해요. 그날의 데이터를 위해서 미리 얻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미리 망원경에 올라가서 찍어야 돼요. 그걸 찍고 한 2시간 정도 찍고 내려와서 이제 그 남들이 먹는 저녁 시간에 밥을 이제 먹고 또 올라가서 이제 관측이 시작하는데 그 해가 지면서부터 관측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를 간혹 이제 확인을 하려고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문 밖으로 나올 때는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별을 관측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관측실이라는 건 그냥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모니터는 우스갯소리로 숫자가 이렇게 쭉 있는 거 숫자 화면은 나와요. 화면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분광 관측의 경우는 이렇게 선들이, 찌글찌글한 선들이 스펙트럼 나오죠. 섬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이제 막 별 봐서 좋았겠다 이러는데 아니 모니터에서 나오는 광자만 신나게 보고 왔어. 광자 샤워를 하고 왔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밤을 이제 보내고 나서 한 3-4시쯤이 가장 피곤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 5시 겨울이나 뭐 여름에 따라서 관측 시간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6시, 7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뜰 때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해 뜨고 나오니까 눈으로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뭐 교수님께 보고 메일이라던가 이런 거 보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잡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걸 왜 꼭 밤에 보고 있어야 되죠? 어차피 뭐 하늘을 내가 지금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데이터 받아놨다 나중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원격 관측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생각 이제 원격 관측하면 좋아요. 낮밤 안 바뀌어도 되고. 그러게요. 특히 한국에 살 땐 되게 같은 좋죠. 네. 네. 근데 막상 저렇게 가게 되면 지금 칠레 가면 36시간 가서 낮밤 바뀌지 계절 바뀌지 고산병 오지 저 같으면은 당일로 목숨이 박도님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 박사처럼 튼튼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7일 동안 칠레 거기 여기 마젤란 망원경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7일이 어떻게 된 일정이냐면은 이틀 동안 날아갔다가 3일 관측을 하고 이틀 동안 날아와서 7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온 거예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는데 이틀 동안 날아가는데 보통 비행기를 되게 사전에 예약하잖아요. 똑같은 기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칠레 들어가는 비행기, 미국 들어가는 비행기가 똑같은 기종이었는데 그 기종에 똑같은 자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승무원은 바뀌었는데 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자리는 똑같고 약간 이렇게 몽롱하고 약간 그 닭장 안에 닭처럼 밥 주면은 일어나서 먹고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가고 실려 가서 3일 동안 막 밤새서 반짝하고 그리고 정신없는 상태로 내려와서 바로 비행기에 짐처럼 쫙 던져져가지고 한국에 왔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얼굴을 씻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펴는 순간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네, 거의 접힌 상태로 가니까 이제. 네. 그 전문학자들한테도 칠레 관측이 가장 어려운 관측으로. 제가 칠레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겠죠. 안 가셨어요? 기회가 있으셔도 안 갈 거잖아요. 뭐 기회가 없었어요. 우주도 안 나가실 거고. 하와이는 갔었다는 거? 네. 사실 미국 쪽 대학원 사람들한테는 때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대학원 때일 것 같죠. 네. 네. 여하튼 그럼 이제 큰 망원경을 찾아서 먼 우주를 보면서 초기 옛날의 은하단들을 요즘의 은하단들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우주 시기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그래서 좀 은하단 사진 같은 거를 그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은하단이 아닌 것을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뭐 은하단이 아닌 게 이 뭔지. 중에 있다는 거죠. 은하단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네. 있고. 왼쪽엔 금색으로 번쩍번쩍하고 왼쪽엔 은하단이 아니라 금인 것 같네요. 가운데는 은인데 가운데는 그러네요. 오른쪽엔 저거다 사파이어. 색깔별로 가지고 그래요. 되게 예쁘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은하단이 아닌 게 있다면
글쎄요. 가운데 거? 이게 뭔가 약간 오른쪽 끝에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심령 같아. 심령. 우주 속에 한의 맺힌 채 돌아다니는 영. 그런 거. 저는 파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 은하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아, 노리고 그치. 하는 질문이기 있죠. 때문에 네네. 사실 진짜 다 은하단이거든요. 아까 이러고는 마지막에 춘식이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맞아. 마치 그 우리에게 돌아다니는 오키 사진 같은 거. 웃기 사진. 다음에는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금색 이렇게 은색 파란색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색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은하단은 비교적 되게 가까운 현재 우주에 가까운 은하단이에요. 그래서 은하단 사진 하면은 많이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렇죠. 보셨을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아벨 1689 은하단인데요. 제가 많이 보여줬어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금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이 된 타원 은하로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은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 탄생을 다 끝낸 나이가 많은 은하들로 구성된 이제 좀 노쇠한 은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허블 디필드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보기에는 비슷한 느낌. 예, 여기 이제 은하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네. 은하단 자체가 100개에서 뭐 수천 개까지도 은하들이 모여 있는 구조다 보니까 예, 비슷하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간 거는 이제 은하 시기로 따지면은 한 50억 년 정도 나이로 따지면은 네, 뭐 그 정도쯤 되는데 늙은 건가요? 네, 중간 정도 중간 단계라고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얘는 은하단 이전에 은하단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 원시 은하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별이 젊고 가스가 많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시기에 따라서 은하단도 우주와 같이 성장을 해오기 때문에 이게 우주 시기에 따른 은하단을 각각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뭐 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네.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단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은하는 은하단 혹은 은하군 이런 밀집된 구조 안에서 성장을 해나가고 걔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찌지고 뽑고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은근히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여기 이제 은하합병 사실 은하합병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은하합병이 은하 진화 이제 지금 아까 그 파란 색깔로 보이는 작은 나선 은하로부터 현대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이런 노란 타원 은하로 진화해 오는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그 은하 병합이 이제 진화의 열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은하가 1000개, 100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굉장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긴 시간을 지나다 보니 그렇죠. 부딪히고 네네. 뭐 그러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기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실 은하단 자체가 이제 질량이 100조배, 1000조배 이 정도가 돼요. 태양 질량의 100조배, 1000조배인데 그 말인즉슨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우주는 암흑 물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이상의 암흑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단의 90%, 80% 정도가 다 암흑 물질이거든요. 질량이 엄청 무거운 곳이라서 중력적으로 서로 끌어당기게 되고 그 중앙으로 계속 은하들끼리 부딪히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 은하단에서는 중심부에 아주 무거운 큰 대형 타원 은하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은하단을 연구하는 목적 중에 제일 큰 건 암흑물질에 대한 이슈가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 은하단을 주로 연구를 하죠?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은하 진화 측면에서 은하들이 성장하는 거를 아직도 이제 천문학자들이 딱 그 진화 시나리오를 다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하가 대부분이 은하단 환경같이 이런 곳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사실 아까도 파토님 말씀하셨지만 허블 딥필드 같은 거 보면 다양한 은하들을 쭉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은하들이 서로 어떤 이런 형태의 은하도 있고 저런 형태의 은하도 있고 은하 다양한 거를 볼 수 있는 우주론 실험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하 진화를 연구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암흑 물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주 밀도 요동 이렇게 과거 아주 초기에 이제 우주의 한 1000만 분의 1 수준의 밀도 요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력적으로 조금 더 무거웠던 곳들로 물질이 떨어지면서 계속 큰 구조로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초기에 밀도 요동이 있었던 조금 더 무거웠던 장소가 바로 이 은하단으로 성장을 해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은하단의 분포가
그 암흑물질이 90%라고 했으니까 암흑물질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주론 모델이 우주론 모델에 따라서 이런 은하단의 수밀도나 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이 질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주론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관측적 도구라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천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주 태어나고 지금까지 시나리오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모델링도 많이 되어 있고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으로는 뭐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밀도 요동 초기 밀도 요동에서 은하단이 쭉 어떻게 만들어져 왔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 아무리 만들어봐야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관측을 해서 그 이론들 중에 어느 게 가장 잘 맞는지를 이제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이론 중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건 틀린 거다. 예, 그런 이제 크리테리아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보통 하나의 은하단 안에는 은하들이 나이가 좀 비슷한가요? 은하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이제 사실은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초은하단 같은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하단은 중력적으로 묶인 애들이고 초은하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한 수억 광년 정도 되는. 천여자리 초은하단. 네. 그렇죠. 우리가 거기 속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은하에서 제어의 마음이 다 필라멘트 구조. 뿌듯하죠. 네, 필라멘트 구조라고 이제 음.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를 잇는 좀 동떨어진 은하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은하들도 이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하단을 전체 구성하는 애들의 조성은 비슷할 수 있지만 분명 다른 은하들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옛날에 생긴 은하나 은하단들은 별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별들이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아주 활기찬 액티브한 그런 은하단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올드한 인액티브한 과거를 보면은 액티브한 게 많고 그렇죠. 아하. 우리가 네. 과거의 빛을 네. 보는 거니까. 아하. 그때의 모습을 보는 네. 거니까 그렇네요. 좀 늙은 걸 보려면은 조금 더 현재를 보면 되죠. 아하. 그렇죠. 과거 현 조금씩 가까운 거리를 보면 은하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 연구하셨을 거예요. 네, 아주 먼 맞습니다. 은하부터 가까운 은하까지 네. 다 찍어서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은하단들끼리? 은하단들끼리 오래된 것들하고 뭐. 요즘 거하고 아까 물론 우리가 사진으로 보긴 그렇죠. 했지만 네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은하단들은 뭐 질량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은하 조성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그 은하들이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은 그 파란 그 은하들 나선 은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현재 은하단은 타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언제 그렇게 별 탄생이 끝나버렸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아직도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실 더 많은 샘플이 있어야지 우리가 과학을 하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알려진 은하단들이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뭐 15년 이 정도쯤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망원경이 커지니까 점점 더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샘플 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위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은하단들이나 초은하단들을 찾는 연구를 먼저 수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현재 우주의 모습과 은하단 조성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새로운 은하단 많이 발견하셨죠? 네네. 네. 새로운 은하단도 발견하셨죠? 본인 이름 붙이셨어요? 은하단 이름을 은하단. 어떻게 붙여요? 보통 좀 재미없게 붙이는 것 같은데 그냥 적경적이로 이렇게 네, 위치로 네. 하거나 앞에다가 소심하게 이렇게 서베이 와. 이름 같은 거 네, 이니셜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관측을 점점 이제 넓게 멀리 하면서 새로운 은하단들이 생겨나고 이 거대 구조들이 점점 이제 밝혀지는 그런 거를 보는데 왜 우리 70년대에 나왔던 그 줌아웃 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 손바닥에서부터 그 유명한 영상. 그거 보면은 대충 1억 광년에서 우주가 끝나요. 그 저기 이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뭐 1m에서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데 1억 광년에서 끝났는데 그게 뭐 대충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나 뭐 이 정도 규모에서 우주가 끝난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70년, 6년인가 73년인가 그 영상에서는. 네, 최근에는 라니아케아 은하단, 초은하단으로 더 확장이 그죠. 됐어요. 라니아케아 네. 초은하단은 저 천여자리 초은하단보다도 더 큰 규모잖아요. 그거를 네. 포함하고 있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우주를 관측을 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망원경이 커지면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단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건가요?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초은하다는 최근 우주가 점점 이제 무거운 구조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부터 시작해서 은하를 만들고 은하들끼리 점점 중력으로 묶이면서 은하군이 되고 은하단이 되고 나중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초은하단처럼 우주 거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네들은 최근의 우주에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큰 망원경이 아니라 이제 서베이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천을 탐사하는 은하 지도를 그려서 그게 이제 넓은 규모에서 얼마나 가지가 뻗어 있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 천문학계 트렌드가 이제 망원경으로 전천을 이렇게 서베이하자 그런 게 많아져서 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광년 정도는 가까운 우주인 거예요. 네.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는 거군요, 네, 이제. 그렇죠. 멀리서. 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깊게 가는 우주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넓게 은하 전천 지도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도 어떻게 보면은 초은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초은하단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까라는 어떤 집단이 있을까는 지금 아직 네. 의문이에요. 아직 안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블 딥필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팁으로 우주 전체를 서비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할 수가 지금. 없으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허블 딥필드가 무슨 뭐 엄지 손톱 정도 크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 보름달 정도. 이거를 다 이제 그런 우주 식으로 천구 전체를 전구 전체를 서베이하면 뭐 훨씬 더 많은 걸 근데 알 수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 용량의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네. 필요하겠네요. 관측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 아까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은하단들이 은하와 은하단들이 연결돼서 초은하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가지와 같은 그런 연결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필라멘트 같은 필라멘트. 거죠. 네,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정식 용어예요. 그 네, 은하단, 네. 그 약간 연결선을 부르는. 필라멘트 혹은 코스믹 웹이라고 네, 얘기 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은하들끼리 이제 뭉치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그 밀한 곳은 더 밀해지고 소한 곳은 더 이제 비게 되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 말이 필라멘트지 사실은 거대한 은하들이 이어져 있는 선이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도 네. 사실은 이제 안 보이는 조그만 은하들도 있을 수 있고 동떨어져 있는 은하들도 그 있고. 필라멘트 점 하나하나가 우리 은하만 한 은하예요.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너무 큰 구조라서. 얘기니까. 맨날 네. 보고 들어도 그러니까 여전히 저런 분야를 관측 우주론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우주의 진화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왜 그런 걸 연결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우주의 그 필라멘트 구조가 뭐 뉴런 구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죠. 뭐 대충 얼핏 보기엔 비슷할 수 있지만 대충 복잡한 거 모아놓으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냥 맞아요. 복잡한 거 뭐하면 거미줄도 그렇고 거미줄도 뭐. 그렇고. 네, 보이고. 우리 동네 옛날 동네들 지도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 그 진지하게 주장하는 집 사람들이 청소하는 있어서 쌓인 머리카락도 그렇게 보여요. 맞아요. 이거 은근히 진지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주가 그 굉장히 지적인 존재의 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 맞춰보면 전혀 다를 텐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면 이런 은하단을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막 이런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막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까 뭐라든가 앞으로 은하단들은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라든가 뭐 지금까지의 것도 그렇지만 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박사 논문 쓰기까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이 논문을 끝내야 이제 된다가 논문을 끝내고 나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네. 예, 요즘 이제 숨통이 트여서 그치. 이제부터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사 논문 쓰셨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직 지금 뇌가 대학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학위 받은 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네가 아직 네, 박사로 전환이 안 됐어요. 네, 박사 그 과정 마지막에 그 몰입에서 아직 완전히 못 벗어났을 거예요. 네. 그러시겠다 진짜. 그 관측 천문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보다가 왜 괜히 약간 딴 생각하고 멍 때릴 때 와, 내가 오늘 이거 보면 진짜 짱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집에 가다가 정우성 마주치면 짱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거 관측에서 상상을 로또 맞았다 이런 느낌이요. 뭘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관측은 사실 그 현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거의 6개월 이전부터 계획을 하거든요. 해야 돼서. 그러니까 망원경을 그냥 가서 그냥 예쁜 거 찍을게요 이게 아니고 보통은 반년 전에
대부분의 천문대에다가 제안서를 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이걸 찍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가서 허락을 해주면 망원경 시간을 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그걸 관측을 했을 때 내가 예상하던 결과를 딱 내보냈을 때 그럼 오 진짜 좋다. 혹은 또 이제 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천문대의 기록적인 시상이 이제 그 날씨 로또는 척도거든요. 날씨입니다. 날씨. 날씨가 아주 좋은 게 제일 좋은 것들.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제 맨날 관측만 가면 비 오는 사람 있고 눈 오는 사람 있고 자연재해가 몰아닥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천문대가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운사, 우사 이런 사람들이 세비 있잖아요. 세비 네네네. 역할. 그래서 이제 운사, 우사는 좀 데리고 다니면은 힘듭니다. 운사. 왜냐면은 6개월 걸려서 그 시간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날씨가 안 좋아서 진짜 공치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지 쓸 수 있는 날이 막 엄청 긴 것도 아니고 잠깐씩 쓰고 그러니까 아까 딱딱 3일 정해진 쓰고 막 이렇게 네. 해야 그 진짜 되는데. 꽉꽉 맞춰져 있어요. 일정이.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중에 이만큼을 딱 이제 얻은 거예요. 그때 흐리면 물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사막에 거의 비가 안 온다고 해도 네. 뭐 진짜 365일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 요르단 가서 별 보러 왔다가 폭우 쏟아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죠. 예. 천문학자 안 하시길 잘했네. 그래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저희 우스갯소리. 제가 방금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뭐 악마예요, 악마? 천문학자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천문학자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우성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가 당장 가서는 안 되고 6개월 전에 예약도 하고 연락도 네. 하고 준비를 해야 되듯이 또 제가 막상 관측을 많이 안 해도 된 이유가 저는 100% 성공했습니다. 네, 갈 때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와. 다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와. 와. 네.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나는 진짜 악마인가 보다.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운이 나쁠 수가 없어요. 암흑 에너지 때문에 계속 우주는 팽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하단 규모에서 혹은 초은하단 규모에서 그런 멀어짐이 관측이 가능한가요? 오, 네, 아마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테지만, 네. 네, 분명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주제가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아니신데 그 이제 그대 구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거리를 그걸로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까지의 거리를. 네, 그게 스탠다드 룰러라고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네, 그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5억 광년 정도의 단위로 그 어떤 구조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 5억 광년 규모의 구조가 지금 어느 크기로 보이느냐, 어느 시야로 보이느냐, 그게 단계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크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작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고 그걸로 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럼 5억 광년 정도의 규모가 되면 거기서는 암흑 에너지를 통한 팽창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 거리를 되는 잴 수 있으니까 거리를 잴 수 있으니까 그 뭐지 가속 팽창을 해야지 보이는 거리까지 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작아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탠다드 캔들로 예전에 이제 그 네, 네. 초신성으로 거리를 재서 우주 가속 팽창을 연구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대 구조를 가지고 구조로? 예, 가속 팽창을 더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 뭐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니까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 뭐 별들끼리 멀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구랑 달도 멀어지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뭐 중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여쭤봤는데 한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네. 역시. 근데 실은 달은 멀어지고 있긴 하죠. 이것과는 그치. 다른- 팽창과는 네, 상관없지만. 맞아요. 나도 네. 말해놓고 맞다 다른 멀어지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맞아요. 예. 몇십억 년에 부딪힌다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나선 은하들이 옛날에 많고 나선 은하가 충돌하면 다운 은하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을 하면 뭉쳐져서 타운 은하가 되고. 그 영상 제가 23번 페이지에 사실 갖다 놨거든요. 보면 아마 네 개의 은하가 서로 병합하는 네, 영상. 요거를 쭉 보면은 이제 네 개의 은하가 지금 이게 나선 은하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중력적으로 끌어당겨지면서 나선 팔이 풀어져요. 야,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병합을 하는 과정에 와르륵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요. 와르륵. 왜냐면은 이 은하들을 구성하는 별 사이에 성강한 물질들이 네. 서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별들이 막 탄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어이구. 은하 핵들이 이제 점점 안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네. 큰 단일 대형 타운 은하로 가는 영상. 이거만 몇 억 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겠죠. 네. 몇십억 년 동안. 몇십억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면서 저는 이게 타운 은하가 되면서 팔이 4개가 8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문어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자고 문어적 사고에서 우주는 거기서 별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또 먼지들이 네. 날아가고 해서 물질들이 타운 은하에는 먼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거대한 타운 은하로 맞아요. 끝나는구나. 그렇군요. 아무튼 그 문어적 사고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타운 은하는 먼지가 별로 없고 야. 별이 새로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야. 아까 그 나이 든 별들이 네네 많이 안정적으로 있는 예, 그렇게. 타운 은하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물론 우리가 이거를 쭉 이렇게 보는 거는 어렵지만은 사실 허블에서 이런 병합하는 은하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은하당 네. 환경에도 놓여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페이지에 보면 22번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병합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말 많은 병합 과정 그 각각의 시기마다를 네. 볼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취합을 하거나 하면은 시나리오, 은하 시나리오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이렇게 병합되고 있는 은하가 몇 개씩 있는 하늘이었다면 참 많은 관점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천문학으로 다 알아냈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 밀키웨이 하나만 보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개가 막 하늘에 여러 은하가 막 흘러가고 있고 저쪽에 막 덩어리진 것도 보이고 안드로메다 같은 게 가까이 있어서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신화가 생겨나고 그 움직임들에 맞게 또 천구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도 완전히 달랐을 것 같고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하단의 중심부에 만일에 있는 은하라면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은하들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인데 맨눈으로 보일까 말까. 그러니까요. 그 사실 보이기는 보여요. 네. 별같이 보이는 거죠. 별하고 그냥. 좀 달라요. 딱 뿌옇게 보면은 보여요. 뿌옇게. 맞아요. 약간 이렇게 은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오 그래요? 네, 네. 눈이 되게 좋으시죠. 되게 좋으신데요? 아니 그냥 렌즈 꼈잖아. 렌즈 꼈는데 그게 약간 별하고는 진짜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별로 네. 보이진 않아요. 네, 별로 안드로메다는. 보이지 진짜 않아요. 뿌옇게. 네. 뿌옇고 이렇게 약간 좀 그거 잘 보여? 평소에? 이렇게 밤에 보면? 아니 서울에서 보는 서울에서는 거잖아요. 소백산 이런 절대 데서 안 봤어요. 보이고요. 소백산에서 2번인가 봤어요. 이런 걸 지금 제가 이 4개 은하 병합한 영상 계속 빨리 돌리고 있는데 이게 막 몇십억 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항상 이런 걸 보면 전 저 안에 생명들이나 문명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뭐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네.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은하들이 서로 연결돼서 춤을 추면서 그 속에서 생명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거를 겪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정말 이상한 느낌을 줘요. 신비한 느낌을 줘요. 우리 근데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 이게 똑같지 뭐, 사실, 항상. 네, 별끼리 부딪히거나 뭐 이런. 네, 아무래도 거는. 이런- 걔네들 입장에서 너무 느리게 변하는 거라. 한 종이 생겨서 멸종할 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거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면 일상 잡사는 다 시시한가요? 영향을 전혀 안 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아까 대학원생 아직 안 빠져나와서 모르겠지만 네. 이제 사실 학문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학생 되게 어렸을 때는 막 와 이렇게 그런 설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평소에 이렇게 박사님 코딩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모니터 앞에서 뭐 그래프 그리고 뭐 논문 읽고 이러다 보니까 큰 걸 내가 다루고 있다라는 게 좀 안 느껴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측지를 가면은 거기서 보이는 그 경외감 같은 게 간혹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천문학 하고 있구나. 좀 와.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조금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천문학을 하시게 된 계기와 네. 그리고 특히 이 관측 천문학을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특별히 있으셨어요? 이거는 진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9살 때 처음 아버지 서재에서 그때 당시에 백과사전 옛날에 백과사전이 흑백이었던 시절 혹시 기억하세요? 막 그런 백과사전 중에 이렇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막 사자 얼굴 그려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천문학 우주와 뭐 지구와 우주였나?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흑백 은하를 보면서 되게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쭉
천문학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 천문학 할래 우주에 대한 동경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지망도 다 그냥 천문학과라서 와. 쭉 천문학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학문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상 천문학자 그쵸. 하면은 되게 가장 문과적인 과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뭐 수리물리, 뭐 양자역학, 물리, 코딩, 뭐 온갖 수식 같은 걸 다 하거든. 예쁜 거 잘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천문학을 해도 되나? 혹은 그 사이에서 계산하는 게 맞는 사람이 생겨나고 혹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관측하는 게 좀 적성에 맞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해서 그게 두 파로 또 갈리거든요. 이론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교수님 따라서 가는 경우도 물론 네.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되게 유독 그때 당시에는 퀘이사에 또 빠졌었어가지고 네 저희 교수님이 퀘이사에 대가셨기 때문에 교수님의 이제 그 연구실로 지원을 하게 돼서 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교수님 뵈러 갔을 때 교수님이 퀘이사 얘기는 조금 하시고 은하단이 그때 너무 막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하셔서 은하단의 길로 이렇게. 퀘이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은 된거 그렇죠. 티오가 없고. 근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퀘이사로 관측을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번쩍번쩍 이런 걸 눈으로 보여지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흐리멍덩한 뭔가가 보이지 않나요? 네, 원체 멀고. 그냥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네. 보여요. 퀘이사는 그냥 네. 별처럼 보이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음. 놀라운 거죠. 그냥. 네. 그렇군요.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임명신 교수님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퀘이사 뭐 몇십 개를 한꺼번에 발견했다는 뉴스로 막 나오고 네. 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근엔 중력파로 더 최근에 또 중력파 관련 큰 연구 프로젝트를 또 네, 그렇죠. 따셔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천문학자 천문학자. 중에 한 분. 네. 네. 아주 훌륭한 지도 교수님 밑에서 네, 네. 그러면 M 교수님은 K 박사님의 후배신 거예요? 그렇죠. 까마득한. 네. 네, M 까마득, 박사님은. 네, 네. 네. M 박사님은 K 박사님의 까마득한 후배. 까마득하죠. 야. 딱 20년 차이 나는. 제가 맞나요? 입학한 해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군요. 제가 대학 입학한 해에 네, 태어났어요. 좋네요. 네. 이렇게 천문학은 우리나라 천문학이 뭐 요즘 되게 막 많이 발전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사실 처음에 K 박사님이 이제 우리 같이 방송할 때하고도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동안에 뭐 블랙홀 사진 찍는 데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초신성 인도 발견하고 뭐 많은 개가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계속 나오시겠지만 뭐 게스트 같이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천문학자를 하시면서 특히 관측 천문학을 하시면서 내가 이거는 뭐 해보고 싶다, 이거는 발견하고 싶다, 오늘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야심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야심이요. 아직은 그 아직 저- 대학원 예, 안 너무 빠져서. 대학원 독이 아직 안 빠져서 너무 네, 빠른가요 그런 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은하 진화 같은 게 이게 정말 많은 외부나 천문학자들이 풀고 싶어하는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오래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던 주제인데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사실 그거랑 별개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이제 천문학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까를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어떤 큰 발전이 있기까지 여러 개의 작은 발전들이나 논문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의 이렇게 수푼을 얻는 것만, 벽돌 하나 딱 쌓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자로서 잘 살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려고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보통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오래 봐야 되는 건 알지만 만약에 SF 영화에 나오듯이 되게 전지적 시점에서 머나먼 우주로 나가서 아주 멀리서 아주 거대한 은하단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와, 네.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가야죠. 네. 무슨 질문이 그렇죠? 근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저는. 돌아올 수 없다 해도. 네. 그래도 본 인류가 되고
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건 연구에는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런 광경을 그냥 슬쩍 보는 예, 거는. 그건 뭐 이제 네,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원격으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 상황에서. 그게 우리하고 차이. 우리는 갔다 못 돌아오면 안 가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가려고 했는데요. 진짜? 어떻게 이거 다 어떡하려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어떡하고.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저한테 안 물어보시는군요. 아이, 박사님 안 가시잖아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이제 은하 진화 같은 거를 쫙 계속 하시고 싶다고 하신 네네. 게 사실 제임스 웨이 망원경의 주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일도 같이 하세요 지금. 네, 제임스 웨이 망원경 우와. 관련 일들을 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제임스 웹을 통해서 관측하게 되시나요 앞으로? 그거 제임스 웹으로 앞으로 보게 될 그 깊은 우주를 보게 되는 영역을 미리 관측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서브밀리미터 은하라고 또 이제 되게 먼 우주에 아까 말한 성간 먼지가 많은 별탄생 은하가 있는데 이 대상들을 미리 발견을 해놓고 이제 JWST가 임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대상들의 고개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네, 우와. 그런 연구를 네, 다른 전 세계의 다른 연구자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벌 연구 같은 건가요? 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 케이스 스터디라고 보통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보통 하거나.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 쏘면은 제가 뭘 찍을까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도 막 미리 만들어 놓고 아니면 시간 낭비니까. 네, 네, 다 준비를 미리 많이 하고 사실 그 필드가 되게 깊게 가는 이제 허블 딥필드를 있게 되는 그런 큰 되게 깊은 우주를 보게 되는 빅뱅 후에 뭐 2억 년 수준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서브밀리미터 이제 뭐로 보게 되는데 다른 엑스레이 뭐 UV 이런 쪽 하는 천문학자들도 다 같이 거기를 이제 미리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웨이 망원경은 주로 적외선을 찍기 때문에 네네. 그거 말고 다른 파장대들은 또 이제 다른 걸로 보는 거죠. 네. 허블 미리 딥필드만도 준비하는 거죠. 놀라웠는데 네. 이제 더 깊은 우주를 그러니까 뭘 볼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예측하는 건 있지만 또, 네,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엉뚱한 게 나오면 진짜 재밌겠어요. 네. 인면함? 우주에 떠 있는 인면함. 우주에 둥 떠 있어요. 옥토끼와 당근. 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주에서 찍은 무슨 천국이랍시고 사진 돌아다닌 거 있었잖아요. 뭐였죠? 몇 년 전에 그 완전 엉터리인데 네. 몇 년 전에 갑자기 인터넷에 우주 망원경에 찍힌 정확하게 무슨 망원경인지도 모르겠어. 우주 망원경에 찍힌 천국이라고 무슨 번쩍번쩍거리는 금색 성 같은 게 막 찍혀 있고. 진짜? 그거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도 사람들 돌면요. 믿어요. 근데 그걸 놀랍게도 천국에 찍혔대 그렇게. 아, 그럼 믿는구나. 네. 그런 일도 있었으니 네. 예,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굳이 말을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요. 별걸 다 믿으니까. 하지만 제임스 사람들이. 웹은 또 그걸 찍을지도 모르잖아. 이게 뭐가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학자분들은 뭐가 100%가 아니면은 100%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는 게 인간의 탓이라고 100%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100%지만 실은.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100%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파토님 같은 분들이 내가 이용하지 그걸. 네,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신의 얼굴이 찍히지 않는다고 0.00001% 가능성도 없다고 네.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하셔야 돼요. 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네네. 라고,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얘기하려고. 신의 얼굴이 찍히면은 그거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과학자분들이 그걸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생기는 좀 문제들이 해줘야 돼 있는 것 진짜. 같아요. 해줘야 네. 돼. 이렇게 오늘 처음 나오신 레귤러 멤버이시지만 앞으로 네. 오늘 처음 나오신 M 박사님과 함께 M 박사님은 이제 어떤 것을 연구하시는지 그리고 네. 어떤 계기로 천문학을 하게 되셨으며 또 우리 액티브한 이 천문학자는 우리의 그 올드하고 인액티브한 천문학자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맛배기로 알아봤고 앞으로 네. 이제 천문학 얘기를 계속 나와서 해주실 네. 거잖아요, 그죠? 네. 재밌는 아직 얘기들. 하시는 거에 반대 얘기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뭐 첫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기회는 계속 이제 매달 그리고 네, 네. 액티브가 깜짝 놀랄 분야로도 액티브 하신 것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막 번지 점프 이런 것도 하세요, 막. 아니 뭐 그런 쪽하고 전혀 네. 네, 상상하기 되게 힘든. 다양한- 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좋아하세요. 다양한 활동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달에 공개를 네.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자, 이렇게 새 얼굴인 M 박사와 나머지 헌은 얼굴들과 함께한
2022년의 새 모습의 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 천문학자 탑골공원 편. 탈피. 탑골공원 탈피. 탈피. 혹은 탑골공원의 여전한 탑골공원의 유소년 양성 프로젝트. 유소년. 네. 그냥 같이 와서 앉아 계신 유소년. 뭐 이런 네. 식으로 저희가 변모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월 둘째 주는 항상 천문학 이야기로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두 개로 나눠져서 천문학 얘기로. 근데 우리 과학하고 앉아있는 결국 생물학이나 그냥 화학 같은 건 다 포기하는 게 너무 확연하거든요. 이 구조가. 아닙니다. 생물학과 화학은 뉴스룸에서 뉴스룸과 또 곽 작가님이 약간 세뇌가 될 정도로 화학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무슨 종목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의 분량으로 따지면 뒤지지 않습니다. 아, 네. 저희가 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천문학과 물리학에 바친다고 해도 화학도 좀 결코 만만치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물학을 또 사랑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 저희 마이크로 파인더. 현미경 뭐예요, 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인더. 네, 지금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 현미경 자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팔리다간 저희가 홈쇼핑 채널을 바꿔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나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뜻이죠. 아. 이걸 다 판매를 하려면.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현미경이 있으면 되게 약간 삶의 재미가 약간 달라져요. 밖에 안 나가도 집 안에 이렇게 재밌는 게 되게 많구나. 그 영상 봤어요. 아, 네, 보셨나요? 네, 네. 네네. 그런. 집안에 뭐 벌레 이런 거요? 아, 네, 벌레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같이 사는 여러 대들을 볼 수 있죠. 아, 네. 그러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현미경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그 회사에 있는 후배가 정말 기함을 할 것들을 막 찍어서 보여줘가지고 정말 회사 가기 살짝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어쨌든 전문학자들하고 다른 입장의 위헌한 언론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집에 나 혼자가 아니야. 사실 천문학자들이 위안한 언론이라고 할 때는 사실 모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아, 네. 근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롭지 않음이란 정말 실체가 있고 명확한 외롭지 않음입니다. 오, 예. 아, 근데, 그러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우리 어렸을 때 집에 현미경이 있었거든요. 저도 검정색. 그런 거 그렇죠. 이제 무슨 책이나 이렇게 책 전집 같은 거 사면 하나씩 맞아요. 주고 막 이랬는데, 그때랑 되게 다른 거는 지금은 찍어 놓으면 이 구조가 뭐지 이런 사진 같은 거를 검색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구글로. 그러니까 이게 엽록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맞아. 이게 백혈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현미경 있었는데 현미경이 뭐 그 시절에 너무 후져가지고 동작도 잘 안 됐지만 네, 막 거울 이래가지고 빛도 잘 안 들어오고 찍고 나도 뭔지를 모르니까 맞아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옛날에 천체만 환경도 사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봐도 뭔지를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그냥 달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저건 네. 달이거나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고. 네. 달 잡기도 힘들어. 맞아. 달 찾기도 조금만 힘들죠. 움직여도. 맞아요. 근데 요즘 지금 그렇지 제가 않다는 지금 거죠. 현미경 얘기했는데 방해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세상이 달라졌다. 네, 네. 세상이 달라졌고 네.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노는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지금 내 카메라 어디 갔지? 정말 뭐 똑바로 그리고 말해야 되는데. 과학의 시대에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럼요. 네, 집에 네. 현미경 하나는 그렇죠.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현미경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네. 망원경 하나 현미경 하나 이렇게 그럼요. 있어야 네. 되는 것이고. 제가 눈이 왔잖아요. 눈이었었죠. 눈을- 눈 결정 봤어요? 근데 결정이 찍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슬라이드 글래스를 지금 냉장고에 얼려놨는데 그거를 현미경이 이게 코드를 꽂아야 되니까 실내로 가져온 동안 자꾸 녹아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눈 결정은 돋보기 정도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왜냐면 구조를 다 이렇게 구조까지.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그 현미경 갤러리가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관측하신 사진을 올리실 수 있고 다른 분들 어떻게 찍었는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와서 한 번씩 보시고 입학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신 있게 만든 마이크로 파인더 꼭 한번 보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공지할 게 또 있나요? 네, 일단은, 주시면 얘기 기억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괜찮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격동 500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 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엠 박사님. 네, 오늘 첫 감사합니다. 시간인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왜 앞으로도 우리 얘기하면서 뭐 그냥 끼어드시고 농담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천문학과 함께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니까 제가 뭐 화성 문명 전문가라서 그렇게 됐다면서요. 사실 파토님이 몸이 좀 괜찮으시면 자주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뭐 아직은 또 제가 지금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네. 일단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를 팔아서 네. 제 건강을 회복하고 네.
이제 투병 생활을 끝내고 네.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개가 똥을 누는 방향은 궁금하지 않냐고요. 강추입니다. 강추. 네, 물리학이라고 이게 물리학. 강추. 생물학이 아니고 물리학. 이런 식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미경하고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를 같이 사서. 오. 네네. 그 사실 미국 애들 사이언스 프로젝트 막 이런 거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 사실 그거 다 현미경 가지고 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굿잡. 그 나이스 트라이. 현미경으로 이거 노벨상을 노린다. 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네. 네, 다음 주에 곽재식 작가님하고 같이들 찾아뵈시고요. 네. 네, 저는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고 예. 특히 이제 지금 환절기가 돼가고 있고 또 뭐 오미크론에서 여전히 힘든 시기지만은 다들 잘 극복하고 있는 걸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봄이 오면 또 힘내서 또 열심히 또 현미경도 보고 과학도 더더욱 즐기는 그런 2022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